민경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민경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아마 오늘 10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발표를 하고 계신데 오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문제 입장 발표를 좀 전환적인 제가 나올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중간중간에 좀 그런 핫 이슈가 나오면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우리 민경우 대표님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룰 텐데 오늘 의료 대란 문제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료 대란 문제는 대통령의 워낙 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의료 대란 문제를 뒤로 하고 우선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좌파들 특히나 김정은이 지난해 말 올해 초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남한이라고 쪽으로 표현하는 남한은 적대국이다. 제1 적대국이다. 그렇게 한 이후에 한국의 좌파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 어떤 변화를 하고 있냐? 북한의 사실상 지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김정은의 대한민국 적대국가로서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 구체적인 현황, 상황을 보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그 자료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개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북한은 통일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어떤 체제 대결에서 북한은 좀 가난하지만 통일 문제를 앞세우는 민족적 국가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 그러니까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다, 별개의 국가다.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제로 취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폐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남한의 통일운동 세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2월 달에 있었던 한호석의 평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2월 달 상황인데, 북측에서 왜 이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 세력이 남측에 없기 때문이다. 없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데 쭉 넘어가서 지금 남측의 진보당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만한 대중적 지지 기반과 정치 역량을 갖지 못했다. 대중들 속에서 진보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고 진보당의 집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것은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왜 통일 문제를 거두고 두 국가 세력으로 봤냐 하면 남쪽에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남한의 반국가 세력, 주사파, 뭐 간첩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정작 북한의 평가들은 남한의 반국가 세력이나 친북 세력에 대한 역량을 좀 낮게 평가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재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통일운동에서 이제 이 통일론과 그 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상징하는 조직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6.15 공동위원회인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주연합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풀네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게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었고, 제가 그 조직에 10년간 사무처장을 했었죠. 범민련 남측본부인데,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 7월 달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주연합, 그러니까 통일자를 뺀 겁니다. 조국 통일을 빼버렸네요. 예, 조국 통일을 빼버렸습니다. 조국 통일을 빼고 자주연합으로 바뀌었죠. 아마도 북한의 지시이거나 북한의 어떤 조치에 상응하는 남쪽의 조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시에 가깝겠죠. 자주연합
발족식을 한 걸 보면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북한을 방문했던 노수희 선생이고요. 예. 왼쪽에서 첫째 줄 네 번째가 노수희 선생이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보고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청년, 그러니까 분이 원진욱 씨입니다. 사실상 범민련을 지금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몇 명이 더 있긴 한데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네. 범민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기시면,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범민련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발족 기념대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주 없이 민생 민주 평화 없다. 한미 예속 동맹 철폐하고 자주 평화 국가 실현하자. 저는 범민련이 이런 구호를 내걸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냐 아니라 그게 그거냐 이렇게 생각할 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직감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저런 만약에 발족 대표자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네. 조국 통일 앞당기자랄지, 예, 그게 늘 따라왔죠. 늘 따라왔죠. 예.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인데 통일 문제가 싹 사라지니까 구호는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생경한 구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저 구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예속 동맹 철폐하고 자주 평화 국가 실현하자. 그러니까 자주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자주 없이 민생 민주 평화 없다. 뭐 이렇게 통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남한 통일 운동의 향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넘기시면, 자, 다른 사진 한번 밑에 있는 사진 볼까요? 예. 이거는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분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조성우 씨, 범민련을 상징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몇 명 더 있는데 넘어가고요. 예. 6.15 공동위원회가 중요했던 거는 6.15 공동위원회도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15 북측위원회가 이제 해체됐기 때문에 남측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조직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북측에 항의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조직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제 6.15 공동위원회의 사명이 다 했다. 따라서 조직을 해산하겠다. 이게 정확한 조치 같아요. 근데 이 북측 친북적 색채가 있으니까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두국가론을 추인하고 그다음에 남한만의 또 다른 통일운동 조직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통일자를 북한에서 빼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근데 통일자를 빼기가 좀 민망하니까 자주통일 평화연대라고 해서 통일을 여전히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북한의 그러니까 해체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그러했다면 해체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6.15 공동위원회 해체하고 뭐 해야 되는데 6.15 공동위원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8.15에 있었던 행사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4년 8.15 대회. 이 8.15가 사실은 운동권들의 당시에 통일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집결되는 게 8.15 대회라고 그러죠. 8.15 행사는 올해는 그러니까 한 7,000명 정도 8.15 대회가 좀 규모가 작게 열렸고요. 그 다음에 워낙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반일 행사도 많고 뭐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 행사도 많고 촛불 행사도 많고 해서 그 규모만으로는 뭔가 8.15 행사의 변화를 느끼긴 어렵고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통일선봉대입니다. 통일선봉대. 통일선봉대. 통선대는 이제 학생운동 얼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주 잘 아는 조직인데요. 8월 초에 시작해서 보통 8.15 행사가 이제 대학에서 있으니까 8.15 행사가 진행되면 한 10여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각종 실천을 한 뒤에 8.15 집중시키는 그런 일종의 선봉대죠, 정말. 그 선봉대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통일선봉대라고 불렀고 이 통일선봉대는 아주 유서 깊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4.19 때 그 뭐 국토대행진단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청년들을 규합해서 전국을 돌면서 뭐 국토를 행진하면서 또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있었던 조직이죠. 그래서 통일선봉대가 늘 있었는데 여기도 이름이 통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한 걸 보시면 전쟁 조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윤석열 정권 퇴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 조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윤석열 정권 퇴진. 이거는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고 통일선봉대가 뭐라고 이름을 바뀌었냐? 자주평화실천단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저 세계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자주평화실천단 굉장히 생경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을 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자주평화실천단이고 조금만 한 줄만 서너 줄만 넘기시면 여기에 이게 근데 어떤 그러니까 좀 친북적인 어떤 단체, 범민련, 무슨 뭐 대진련 이런 단체들이 동의한 게 아니고 이 실천단에는 이들은 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는데 실천단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현농은 농민 조직의 여성 조직입니다. 진보 대학생 넷, 대학생 진보연합,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민대협이라고 하죠. 대학생 결의 하나, 전국 빈중행동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통일선봉대를 자주평화실천단으로 바꾸는데 범민련이나 대진연과 같은 일부 친북단체만 동의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을 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8개월 만에 한국의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모두 합의해서 이제는 통일자를 빼고 자주평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영을 갖추자 이렇게 합의하고 실천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앵커는 놀라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올 초의 상황에서 적대국으로 두 개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통일 노선을 사실 북한에서 폐기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와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명칭을 통해서 또 각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일부 눈에 띄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연방제 통일을 기초로 하던 그 밑에 조국 통일이나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하던 3대 노선 중에 하나였잖아요. 운동권들이나 어쨌든 주사파들은 자주민주 통일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어쨌든 사실상 두 개 국가 선언한 이후에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장 통일 노선을 사실상 물밑에 지금 지하에 담아놓은 것도 내려놓았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폐기했다고도 하고. 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 그러면 통일 문제에 나서지 않고 이제는 통일 노선을 폐기했다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이제 지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통일, 통일 노선을 폐기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핏줄과 언어를 같이 하는 어떤 굉장히 오래된 집단으로서의 민족이 하나 있는 거고, 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민족 의식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강조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영토, 언어와 핏줄을 같이 했던 굉장히 오래된 공고한 어떤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민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한이 통일 문제의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주로 보수우파를 공격할 때 반통일 세력, 뭐 친미, 친이라면서 반통일 세력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스스로 반통일 세력에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죠. 남과 북한에서 남한의 절대 우위가 지금 보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일 운동에서조차 그러하다면 저는 남한이 통일 문제의 우위를 갖고 반통일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김정은의 괴뢰, 김정은의 괴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의 괴뢰 지금 그렇게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괴뢰. 뭐 쟤들은 이제 그 주로 미제 괴뢰라고 해왔는데 보수 우파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이제 김정은 괴뢰 반통일 세력이 좌파들이다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북한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 노선 자체를 저렇게까지 한꺼번에 바꾼다면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괴뢰가 적당하죠,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괴뢰 세력, 김정은 괴뢰 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대남 노선의 일부 변경이 있은 후에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특히 이제 친북주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각 단체들, 뭐 조국통일, 자주통일을 앞장세웠던 세력들이 조직의 명칭, 행사 이런 데서 통일자를 빼가는 그 상황들을 좀 직시해보는 그런 분석을 좀 했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